정치와 과학의 만남, 대세담론 융합과학 시간입니다. 초파리 박사, 김우재 박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랜만입니다. 예, 초파리 박사니까 뭔가 좀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좀 초파리 유전학자. 예, 초파리 유전학자 맞습니다. 초파리 유전학자 김우재 교수, 김우재 박사 나왔고요. 네. 자, 저희 제작진에서 공지사항이 있다고 이거를 꼭 하라고 지금 매 코너마다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네. 첫 번째 코너는 이제 까먹었어요. 뭐냐면은 저희 카카오톡에 김준일의 핫식스 그 채널이 새로 생겼습니다. 왜 채널을 만들었느냐? 저희가 이 채널을 통해서 뭐 이를테면 커피를 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쉽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몇 분들한테 커피를 좀 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용이하게 하기도 하고 공지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검색창에 김준일 혹은 김준일의 핫식스를 치면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추후에 뭐 이 각종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링크가 있으니까 바로 가셔서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자, 저는 친구 신청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네. 훌륭하십니다. 예. 네. 자, 우리 제작진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교수 맞습니까? 네,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왜?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현재 상태는 교수는 아닙니다. 교수가 아니고 저는 뭔가요? 교수였지요. 근데 지금은 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와 있는 거고요. 고급과학자로 와 있지 않습니까? 고급과학자. 지금 고급과학자고요. 예. 이제 제가 하얼빈 공대로 옮겨가야 하는데 하얼빈에 또 집단 감염이 퍼져가지고 지린성 쪽에 또 뭐 예, 외국인이 들어가면 예. 어차피 한 달을 격리를 해야 됩니다. 한 달이요? 2주도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들어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외국인 입국이 허용될 때를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7월 안에 들어갈 것 같네요. 그렇군요. 네. 혹시 뭐 잘리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요. 제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군요. 네,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예. 네, 이 구두는 믿을 수 없지만 예. 계약서는 믿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바로 지금 10분이나 바로 친구 추천을 추가를 하셨다고 하네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바로바로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오늘 얘기를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네요. 일단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만만치 않아요. 지금 특히 이 동네 여기 홍대 근처에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네. 정확하게 홍대 주점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가깝거든요. 저희 아내가 네. 오늘 방송을 간다니까 예. 홍대에서 떡볶이 먹지 말라고 거기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군요. 젊은 친구들이 아마 김우재 박사 옆에 굳이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근데 이게 떡볶이는 같이 먹지 않습니까? 떡볶이는 세대를 아울러서 다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세대를 아울러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게 감염내과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사실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요? 정부가요? 정부죠. 정부. 예.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국민들을 탓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경제 활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예. 사람들이 얼마나 좀이 쑤시겠습니까?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근데 이제 정부가 유흥업소 같은 거는 사실은 안 풀었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예. 거기가 가장 감염이 일어나기 좋은 조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그런 뭐 공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풀더라도 유흥업소는 안 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걸 무조건 20대나 이런 친구들로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그 코로나와 관련돼서 많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을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인도에서는 소 오줌을 마시면서 네, 이 코로나19 치료제라고 했는데 네. 최근에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다라는 과학자 한 명이 그걸 마시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도에서. 또 인도군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인도가 예. 지금 굉장히 아수라장인 것 같습니다. 아수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뭐 선진국이라고 부르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스웨덴 이런 나라들도 예.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판국에 인도는 지금 제 생각에는 어떤 통제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불법. 질산 화합물인가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위험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를 테스트 해보고 먹어야죠. 이렇게 어, 직접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군요. 이런 일들이 참.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와 그래 다른 사람을 먹이지 않고 본인이 먹었구나라는 거에 그나마 과학자 양심은 아닙니까? 양심은 있구나. 저는 그 생각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투철한 과학 정신을 가지고 계신. 그 옛날에 이 그 프랑켄슈타인이나 뭐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자기 몸에 주사도 하고 뭐 하잖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지켈과 하이드 뭐 예. 그런 거 보면. 근데 뭐 지금은 21세기고요. 예. 그런 일은 안 해야죠. 안 해야죠. 알겠습니다. 뭐 투철한 과학 정신으로 했든 아니면 돈방석에 앉고 싶어서 했든 어찌 됐든 저런 불행한 일은 좀 반복이 안 됐으면 그래도 좋겠어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나은 것 같네요. 아, 트럼프 남한테 대통령. 먹으라 그러고 자기는 안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 그러게요. 펜스 부통령도 예. 마스크를 뭐 다 이렇게 내리고 써가지고 또 문제가 됐던데 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모범을 안 보일까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는데 네. 얼굴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지금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재선을 위한 어떤 대선 운동 차원이라고 보는데 얼굴을 가리면 안 된다라는 강한 에고가 강한 분들이 보통 저렇게 그분은 한다고. 얼굴을 안 가려도 다 알아봅니다. 헤어스타일만 봐도 사실은 굳이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돼요. 아, 나 그렇군요. 진짜. 알겠습니다. 자, 이거 사실은 방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그냥 뭐 앞에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오늘의 네. 주제는 네. 정치와 과학자예요. 아, 네. 이 총선이 총선. 얼마 전에 예.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과학기술계에서는 굉장히 입이 뾰로통 나와 있어요. 왜 나왔나요? 저는 이제 그 과학기술계 대변하진 않지만 예. 왜냐하면 항상 한 17대부터 한두 명씩 이렇게 과학기술계 비례를 뽑아줬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게 확 줄어가지고 아마 한 명밖에 안 됐을 거예요. 한 명이 누구죠? 그 미래 한국당 쪽으로 해서 예. 아마 옛날 천문 연구를 하던 물리학자 여성분 한 분이 된 예.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없죠. 이번에는 좀 그 독특한 게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19 예, 때문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게 아니 그 한국의 총선 비례가 예. 유행을 엄청 탑니다. 아, 그렇군요. 유행을 엄청 예. 타요. 20대에 예. 한국에 그 굉장히 많은 과학기술인이 들어갔거든요. 예, 보면 예. 송희경, 박경미, 문미옥, 신용현, 오세정 이렇게 5명이 비례로 들어갑니다. 그렇네요. 모든 당에 다 들어갔어요. 예, 예.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6년인데 이게 무슨 이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어요. 이게 이게 굉장히 총선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 예.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과학기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유행이 일어나고 박경미 의원이 네, 수학과인데 수학과가 수학과가 바로 그 이제 네, 알파고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인공지능과 네, 관련이 네. 있어서 그랬군요. 재밌죠. 그렇네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의학학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의사들이 특히 더불어시민당 1번이 의사 네, 여자 네, 그렇죠. 그 명지병원 의사였고요. 여러분 의사분들 뭐 저는 의사분들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저도 뭐, 찬성입니다. 네, 찬성이에요. 찬성하는데 예. 정치가 이렇게 유행에 자꾸 휘둘리는 건 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네. 이경수 박사 핵 융합 과학자죠. 이제 그분은 더불어시민당 18번 18번. 새벽까지는 당선되실 수 있었는데 예. 아침이 되자 떨어지셨습니다. 17번까지 이번에 17번까지. 배지를 달았는데 18번은 못했어요 지금. 17번이 된까지인데 18번이라 안 되셨어요.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저한테 페이스북 친구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래서 저랑은 자주 만나고 하시는 분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 김우재 박사와 제가 친구니까 네네, 그렇게 한 그러신 것 것 같은데 같아요. 즐거운 아니, 마음으로 제가 언론계 영향력이 있으시니까. 무슨 영향력은 친해지고 싶으신가 보죠. 예. 네.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약간의 그 뭐 위로와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과학자들 왜 이렇게 안 되나? 뭐 의학자들이 많이 들어간 건 그렇다 치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없는 저는 거는 뭔가요? 이게 뭐 유행을 탄 것도 있지만 과학기술계 쪽은 뭐 일본 소재 부품 이슈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할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밀렸던 거는 저는 과학기술계의 출신으로 그 비례대표로 들어갔던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이 17대부터 서상기 의원이라든가 뭐 김명자 지금 과총 회장 옛날 환경부 장관 김대중 대통령 때 이런 홍창선 이런 분들이 들어갔는데요. 정말 이 통계에서 신기한 건
이분들 중에 비례로 들어갔다가 지역구에서 살아남으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서상기 의원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그분도 대구가 지역구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강력한 그 대구의 표심으로 살아남으셨는데 공천을 일단 받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공천을 예. 받기 쉽지 않고 예. 그 20대에 이제 5명이나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문미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 과기 보좌관으로 발표됩니다. 그러게요. 예. 그랬다가 과기부 차관으로 갔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강남 어디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경선에서 탈락했어요. 아, 그러네요. 경선에서 탈락했고요. 예. 송희경, 박경미 이런 분들 다 탈락했거든요. 예. 그리고 박경미 오세정 의원은- 예, 네. 박경미 의원은 좀 약간 아깝게 지지 않았나요? 아깝게 진 것 같고요. 예. 박경미 의원 그걸 졌죠. 그리고 오세정 의원은 서울대로 날아가 버리셨어요. 아, 국회의원직을 예. 버리고 아, 그러네요. 예, 서울대 총장으로 가셨고 그렇네요. 신용현 의원도 이번에 이제 끝나셨고 자 이렇게 보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 겁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국회의원을 잘하라고 넣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과학기술인을 위해서 좀 입법도 하고 하라고. 근데 이분들이 전혀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거나 인기를 끌지 못한 거죠. 그렇군요.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 정당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이제 이슈가 있어서 끌어들였는데 예. 자체적으로 뭐 이슈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살아남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그리고 과학기술계에서도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절 기억도 못해요. 근데 제가 좀 약간 이제 반론성을 말을 네. 하자면은 네. 물론 이제 국회라는 것의 인적 구성이 굉장히 각계 사회 각계의 사람들을 대변해서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지금 뭐 꼭 이렇게 뭐 자리 욕심 과학계에서 자리 욕심 내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 몇 명을 또 만들어야 된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실 예. 저는 지금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인데 예. 이 과학기술계를 사회가 대접해 준다라는 것의 상징성을 국회의원 비례대표 몇 명이 되느냐로 지금까지 따졌던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국회의원 비례대표 한두 명이 들어가서 과학기술계 정책이 그게 달라진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다 지금까지. 예, 뭐 과학기술계 현장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대표를 뽑을 때는 네. 그 현장이 바뀌는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학기술계의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과학기술계 영혼을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적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예. 네.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과학기술계가 원하는 게 어떤 건가요? 근데 그게 또 일치된 의견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다를 수도 아니죠. 있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뭐 예. 의사협회 같은 경우도 의사협회와 또 청년의사협회와 맞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과학기술계도 다 세대에 따라서 또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요. 그러게요. 예. 게다가 또 세대에 따라서 겪어온 경험이 다릅니다. 음. 그러니까 현재 저희 세대 아래의 과학기술인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경쟁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요. 예.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일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연구를 지속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좌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윗세대들은 한창 과학기술연구소나 그다음에 박사학위 과정이나 이렇게 늘어날 때 박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는 박사학위가 없어도 교수가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저희가 원하는 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때 그렇게 쉽게 교수가 되고 위원장이 되고 뭐 이러신 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저희 심정을 이해할까요?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특히 이제 또 젊은 40대 이하의 과학기술인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기술인들이 바라는 건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연구하기 좋은 환경이랑 연구하기 고용 안정성, 고용 안정성도 보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뭐 대기업 사원처럼 돈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예. 하지만 이건 너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 한국일보에 한 그 뉴스가 나왔는데 IBS라고 있습니다. 예. 기초과학연구원. 그 IBS를 과기부가 특별감사를 했어요. 예. 그 여러 문제가 터지니까. 근데 나온 충격적인 결과 중에 하나가 박사급 연구원의 그러니까 연봉이, 예. 연봉 하한선이 대졸 행정직보다 낮아요. 박사급. 그래서 석사급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행정직보다 평균 연봉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이 더 많이 받고 행정직이 또 정규직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연구소면은 연구소의 주인은 연구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연구소는 연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구소가 연구원들이 주인이 아니라 행정직들이
연구원들을 갑질하는 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의 많은 연구소들이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바꿔달라는 게 정치인들한테 원하는 건데 정부 출연 연구소나 이런 과학기술계 현장 개혁을 국회의원들이 시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거를 근데 시도를 한다고 해서 이를테면 그분이 재선 뭐 지역 선거에 나가서 또 총선에서 당선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사실은. 적어도 저는 그냥 대전이라든가 아니면 예. 이런 대학 단지가 모여 있는 곳에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대전이 신기한 예. 게 제가 지금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성구라는 데가 그 연구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한 10만 명 정도가. 근데 거기서 연구원 출신 국회의원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연구원 출신들이 저는 예. 이 바닥의 풀뿌리 정치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과학기술의 현장을 모르는 분들이 국회에 갈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대전이나 이런 대덕이나 이런 곳에서부터 그 연구원 출신, 현장 연구원 출신들이 뭐 시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런 그다음에 국회 당에 소속된다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으로 올라오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어찌됐든 사실은 한국의 정치 이 풍토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좀 분리가 돼 있어요. 삶과 분리가 돼 있는 삶과 경우가 분리되어 있는 정치가 가장 큰 문제죠.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계 예. 원로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비례대표로 한두 명을 내리꽂는다고 해서 과학기술계가 결코 어떤 이익도 얻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젊은 청년 과학기술이 나올 수 있게 네. 좀 이 풀뿌리 정치를 할 수 있게 교수님들은 대학원생들한테 무슨 월화수목 금금금 이런 거 좀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제자들이 다양한 분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좀이 확장성을 열어놓고 왜냐하면 이 과학기술계는 너무 모든 사람을 교수로 만들려는 이 체계가 있거든요. 예. 모든 공부가 다 교수를 향해서 가요. 근데 과학자들이 다 교수가 될 수 없거든요. 95%는 다른 직업을 잡아야 됩니다. 예. 근데 어떻게 다 모든 제자가 교수가 되길 바래요. 그리고 교수가 돼야만 무슨 성공한 것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수가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2등이거나 2류거나 뭐 실패한 네.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풍토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근데 뭐 네이처 사이언스에 안 내면은 이르고 뭐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시피 노벨상 탄 과학자 한 명도 없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꼭 노벨상 탄 것처럼 행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벨상 앞에 서면 한국 과학자들은 다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벨상이라는 걸 극복해야 돼요. 자, 그 해외는 좀 어떤가요? 그 메르켈 제일 유명한 게 메르켈인데 물리학 박사 출신이에요.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박사학위를 받고 정치를 하게 됐나요? 그분이 바로 풀뿌리 정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35세 때에 예. 그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예. 너무 많은 부조리를 느낀 거예요. 사회에. 예. 그래서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 3인당인가요? 예. 거기에 입당을 하셔가지고 풀뿌리부터 지역 정치를 시작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아니 총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과학기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을 때 과학기술인이 원하는 그 정치가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가짜 비례대표는 더 이상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구색 맞추기 비례대표보다는 구색 맞추기.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현실 정치에 풀뿌림 바닥에서부터 뛰어드는 것도 필요하고 당에서도 과학자들을 좀 더 그렇죠. 육성해서 비례를 한번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에서 기회를 주는 거죠. 청년만 뽑지 말고 과학기술인들도 능력이 있으면 당에서 좀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당은 한 곳도 없어요. 한 것도 없군요. 네네. 근데 그게 또 과학자들이 그만큼 지금까지 실력을 못 보여줬으니까. 그것도 맞는 또, 말입니다. 저는 예. 과학기술에도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요즘 얘기하고 다니는 게 연구 잘 안 되면 정치해라. 정치도 괜찮다. 네. 그것도 연구를 우위에 두고 정치를 밑에 두는 발언 아닙니까? 그것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과학기술인이 아니셔서 모르나 본데 예. 저희 바닥에 들어오시면 예. 일단 네이처 사이언스 낸 사람은 신입니다. 신인가요? 일단 신으로 놓고 시작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각 기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종한 사람이 신이잖아요. 본인도 신인가요, 그러면? 전 신이 아닙니다. 저는 네이처 자매지밖에 못 내봤기 때문에. 자매지였군요. 근데 네이처 예. 본지나 이런 거 낸 사람도 예. 신으로 추앙을 합니다. 근데 기자도 특종하면 우러러 보지 않습니까? 별로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이처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매지대도 많고 네이처라는 잡지가 있고요. 예.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 뭐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다 내셨나요? 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냈습니다.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물론 그 학술지도 굉장히 훌륭한 곳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곳인데 거기 냈어요. 그러면은 네이처 본지에 내면은 신이고 그러면 뭐 본인은 반신 성골 진골이랑 똑같은 겁니다. 네이처 본인은 반신반인입니까? 그러면 지금 저는 육두품 정도 됩니다. 육두품 정도 된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많지 않아요. 한국에도 거기다 낸 학자도 많지 않은데 이제 그걸 냈다고 해서 과학적으로는 우수할 수 있지만 그런 분이라고 해서 또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잘 아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정치 필요합니다. 과학기술계단 사실은 농민들도 정치가 필요하고 당연하죠. 모든 직업은 라이더들도 필요하죠. 정치가 필요하고 네, 그렇죠. 다 정치라는 것은 삶을 반영하고 네. 자신의 어떤 뭐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과학기술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김우재 박사가 직접 정치하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의 정치도 정치죠. 김우재를 국회로 뭐 이거 어떻습니까? 그런 건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나요? 저는 국회가 저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나키스트는 국회에 갈 수 없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김우재를 국회로 보내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꼭 하나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예측 하나 해도 되겠습니다. 예측이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뭐 17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 민주당계는 몇 명 없고,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죠. 예. 다른 소수당이 들어갔고. 자, 이제 거기에 딸려 들어간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예측하는데 조만간에 이제 이런 사태가 끝나고 예. 올해 한 말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과학과 관련한 굉장히 큰 사건이 터질 겁니다. 스캔들 같은 것들이 탈핵이나 원전에 관련된 특히 과학기술 정책에서 이거 굉장히 이슈 아닙니까? 예.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을 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양이원영이라는 분이 들어갔어요. 예, 환경운동가 출신이죠. 근데 이분이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핵융합을 반대하시는데 핵융합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핵융합이라는 건 사실은 지금 프랑스에서 여러 개 나라가 보여가지고 핵융합을 차세대 에너지로 밀고 있어요. 핵융합이라는 이거 원전이랑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다시피 수소폭탄 같은 게 태양 융합 방식으로 그렇죠. 만들어지는 태양이 거.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이죠. 예. 근데 이 양이원영 이분이 옛날에 핵융합을 반대하면서 핵융합은 태양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 할 수 없다. 우리는 할수 예산을 없다. 전액 삭감해라 이런 말을 하셨고 최근에는 두산이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두산중공업 그러면서 원전을 지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원전 노동자들을 전부 다 풍력발전소에 보내라는 겁니다. 이런 발언을 그냥 서슴지 않고 하세요. 왜냐면 풍력은 자연 친화적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념, 그러니까 생태주의에 깊게 빠지신 분이 그 18번 이경수 박사, 그분이 지금 이터라고 국제 핵융합 발전소의 부총장이시거든요. 이분을 제치고 됐어요. 국회의원이. 자, 전 민주당은 리스크를 하나 안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는 하식스 본 방송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밝혀드리고 아니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학과 관련된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 터질 겁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어찌 됐든 약간의 뭐 의견 차가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생각은 다 할 수 있죠. 김우재 박사의 예언이 맞는지 아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에 뭐 총선에서 과학기술계가 국회의원으로 많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전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풀뿌리 정치로부터 과학기술계가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정치 그리고 과학을 뿌리 내릴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가 얼마나 더 과학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학적 태도가 정치에 스며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망은 김우재 박사가 제일 실망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더 많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식스도. 지금까지 고급과학자 김우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